반갑습니다. 고대장입니다. 오늘은 해운대 지역 분석 시간입니다. 부산에서는 해수 동남 해서 이제 해운대 수영구가 1급지고요. 그다음 동래구, 남구, 연제구가 2급지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리고 3급지가 약간 아쉽게도 이제 부산 진구가 그다음 순입니다. 근데 최근에 2급지인 동래구가 반응이 좋았고요. 다음 부산 진구가 좋았습니다. 그러면 이제 급지 순으로 보면 소외됐는 데가 어디냐면 해운대, 수영구, 남구가 소외되죠. 그래서 과거에 제가 한 몇 달 전에는 남구를 또 집중해서 봤다면 지금은 다시 해운대구의 시대라고 보거든요. 이제 수영구도 좋은데 수영구는 남천 서밋이 분양하면서 일부 단지가 조금 또 버프를 받았단 말이죠. 그리고 수영구 자체는 아파트가 적기 때문에 쓸만한 아파트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저평가된 아파트는 오히려 이제 지금 시점에서는 해운대구에서 찾아보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고요. 지금 촬영일이 이제 9월 9일입니다. 오늘 기준으로는 우동 2구역 배뉴부가 아직은 이제 청약이 안 나왔죠. 이게 나오면 분명히 이제 해운대구에 1차적으로 영향을 받을 거란 말이죠. 이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염두에 두시고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지난 시간에 나눠드렸던 자료 중에서 이 자료 있죠. 지역 분석 데이터 자료. 이거를 정말 잘 보고 순서대로 보시면 어떤 게 이 지역에 대한 이해도 되고 어떤 아파트를 봐야 되는지가 이제 보일 거란 말이죠. 이거를 저와 함께 순서대로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행정구역을 먼저 봐야 됩니다. 자, 해운대구를 보시면 해운대구, 수영구, 기장군이 동부상권이에요. 자, 법정 경계로 해서 보면 이렇게. 그래서 여기가 이제 부산인데 부산에서 이렇게 수영구와 해운대구, 기장군 하면 동부상권이고요. 다음 북구, 사하구, 사상, 강서구 이래가지고 여기가 서부상권이고 그 다음 이제 가운데가 중부상권입니다. 이걸 염두에서 보면 사실 옛날에 수영구가 중부상권이었던 적이 또 있습니다. 이번에는 동부산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수영구가 동부상권으로 왔는데 사실 어떻게 보면 딱 요렇게 딱 잘리죠. 이게 이제 동부산, 여기는 중부산 이래 보시면 되는데요. 해운대구가 요쪽 해운대 신도시는 너무 조금 동쪽에 치우쳐져 있습니다. 그러면 중부산에 가까운 해운대가 어디냐면 딱 센텀시티입니다. 센텀시티. 그래서 주거지로 보면 자 중부산에 가까우면서도 해운대 권역이 여기 센텀시티잖아요. 근데 센텀시티 중에서 우리는 이제 지하철이 있으면 도로보다 지하철이 우선하거든요. 그럼 지하철은 부산에 1호선이 어디 있어 하니까 해운대는 1호선이 없어요. 다음 2호선 어디 있어 하니까 2호선이 동백역, 다음에 백스코역, 다음 센텀시티역 해서 바로 이제 수영구로 넘어가게 되죠. 그러면 다시 해운대구로 와서 센텀시티역, 백스코역, 동백역, 그 다음 해운대역, 중동역, 그 다음에 장산역. 해운대가 넓은 것 같아도 우리가 선호하는 주거지의 역세권은 여기가 다예요. 그런데 이쪽 저는 이제 동백역을 기준으로 해운대역부터는 좀 동쪽에 치우쳐져 있다 생각이 들고 이제 동백역까지가 약간 중부산에 가까운 해운대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 센텀시티도 도로만 딱 넘어가면 바로 이제 중부상권에 가깝기 때문에 정말 위치가 좋은데 아쉬운 게 이제 2호선이 아니라 여기는 또 동해선입니다. 그래서 2호선이면서 뭐 이제 센텀권에 있는 데가 여기 센텀시티역과 백스코역 여기가 그래서 땅의 가치, 입지의 가치로는 여기가 정말 좋거든요. 그래서 부산에서 랜드마크 아파트가 트럼프 월드 센텀 1이 부산에서 9평, 그러니까 34평대 아파트 중에서는 제일 비싼 아파트가 여기 트월센 트럼프 월드 센텀 1입니다. 그래서 트월센이라고 하면 보통 여기를 말하거든요. 여기가 구축임에도 불구하고 30평대 아파트 중에서는 가장 비싼 시세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있는데 이제 우 2구역이 들어오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동백역을 보시면 어떻게 보면 해안가에서도 가까우면서 역을 끼고 있기 때문에 여기가 부산에서는 입지만큼은 최고로 평가받는 데가 여기거든요. 그래서 여기 마린시티와 여기 마리나 시리즈가 있는 쪽하고 여기 남천동 여기도 보면 해안벨트이면서 2호선 역을 끼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학군이라든지 주거 편의시설 이런 걸 갖추고 있는 데가 남천동과
우동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부산의 동 단위로 봤을 때 최고 동네로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해운대는 땅이 넓지만 동쪽에 좀 치우쳐져 있고 중부산에 가까운 쪽은 여기 센텀시티 쪽이 중부산에 가깝다. 그래서 지리적 여건을 보고 센텀시티를 개발한 거를 보면 정말 해운대를 살리기 위해서 센텀시티를 잘 개발했구나. 근데 이 센텀시티조차도 초창기에는 미분양도 많았고 이제 이 토지 택지도 이제 땅을 개발해서 분양을 한 거거든요. 이 땅이 초기에는 인기가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부산에서 최고 입지로 평가를 받지만, 근데 지금 보면 지리적 위치가 정말 좋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참고로 서울의 용산도 보면 3도심에는 포함이 안 되지만 정중앙에 위치하면서 지리적 위치가 좋은 거고요. 다음번에 또 시기가 오면 부산 진구를 볼 건데 진구도 보면 부산의 정중앙에 위치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데는 결코 이 지자체에서 버릴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개발되면 될수록 중심부는 같이 발전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해운대도 보면 이제 동쪽에 이렇게 치우쳐져서 있는데 여기 북쪽에는 좀 지하철 노선이 좀 아쉽고 주거 인프라도 좀 아쉽고 우리가 생각하는 해운대는 여기 바닷가 라인의 해운대인데 이 바다 라인 해운대 중에서도 바늘 쪽에서 오른쪽 편에는 너무 이제 동쪽에 치우쳐져 있고 왼쪽 편이 그나마 가장 좋은 입지인데 다 아파트들이 좀 구축이 되어 있고 여기가 이제 1급지단 말이죠. 1등이 우동입니다. 그러다가 땅이 없으니 중동으로 넘어갔다가 자동 그 다음 최근에는 여기 재성동 이런 식으로 개발이 된 거고 이제 제2센텀이 들어가는 게 이쪽 반여 반송까지 이제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런 행정구역을 잘 보고 지리를 잘 보면 어디가 개발될지가 보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다를 끼고는 더 이상 개발할 땅이 없으니 강을 끼고 최근에 이제 센텀 르엘이 분양을 했던 겁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제 지하철 아까 봤다시피 1호선은 없고 해운대는 2호선이 메인이고요. 근데 이 2호선이 이제 제일 부산의 부촌인 해운대구와 수영구 지나가죠. 그 다음에 메인 주거타운인 대연동 지나가죠. 그 다음에 최근에 떠오르고 있는 문현 금융혁신도시 지나가죠. 그다음 최대 상권인 서면 지나간단 말이죠. 그러면서 이제 2호선이 황금 노선이 됩니다. 그리고 아쉬운 거는 1호선이 없다. 다음 3호선도 없다. 그리고 4호선은 여기 4호선이 있죠. 4호선은 또 이용객이 좀 작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동래구랑 연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는 좀 장점인 것 같아요. 다음 이제 동해선이 있는데 동해선이 지금은 배차 간격이 길지만 앞으로 점점 좋아질 거고 노선이 너무 좋습니다. 그래서 동해선을 안 타보신 분들은 꼭 한번 타보시고요. 끝에서 끝까지도 한번 가보십시오. 특히나 이제 동해선 같은 경우에는 광역철도라고 부르는데 광역철도는 뭐냐면 이제 다른 시와 시를 연결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울산과 창원까지 연결을 해 준단 말이죠. 김해, 창원 이렇게 나중에 연결이 될 거기 때문에 부산 분들도 좋지만 사실 울산, 그다음 김해, 창원 분들의 흡수를 하기 위해서는 이 동해선이 큰 역할을 할 겁니다. 그리고 또 나중에 동해선에 대해서도 좀 자세히 말씀드릴 건데 어쨌든 동해선이 노선이 좋다. 근데 최종 완공이 안 됐다 보니까 배차 간격이 좀 긴 단점이 있다. 그리고 최종 완공이 되다 보면 동해선의 배차 간격은 조금 더 줄어들 예정이다. 그래서 노선이 워낙 좋기 때문에 여기는 그 호재가 다 반영이 안 됐지만 주목해 보면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면 이제 학원가 학군을 봐야 되겠죠. 이제 항상 볼 때는 학군, 그 다음에 교통, 좀 전에 교통 봤었죠. 학교 상자라고 저는 외우거든요. 그 다음에 상권 및 인프라, 그 다음에 자연환경 이렇게 보시면 되고 부산에서는 자연환경이 특히나 제일 중요합니다. 자, 학군을 보면 호갱노노에서 학원가를 봐야 됩니다. 학원가를 보고 이제 학원가가 여기 규모가 있고 비용이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규모가 큰지 개수가 많은지가 나오고 그다음 비용이 얼마나 높은지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해운대가 학원가가 굉장히 막 잘 돼 있지는 되게 많지는 않아요. 그나마 이제 인기 있는 데가 여기 센텀권이 학원가가 잘 되어 있고요. 다음 좀 흩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운대 신도시도 조금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비용으로 보면 이 비용이 또 되게 참고할 만하거든요. 학원가에 지불할 수 있는 비용이 높다라는 거는 여기가 이제 소비 수준이 높다라는 거고, 결국에는 더 자산이 많다라는 게 되겠죠. 그래서 센텀권이 이제 16,000원까지도 나옵니다.
그다음 우동이 12,000원. 그다음 마린시티 쪽이 11,000원에서 만원 이렇습니다. 네, 한번 참고해 보시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이제 리치고에서 보면 학군 중에서도 여기 중학교 학군입니다. 중학교 학군이 제일 중요한데 중학교 학군으로서 좀 대표적인 데가 당연히 여기 센텀 중학교입니다. 그래서 여기 좀 크게 보면 중학교 등급이 나오거든요. 여기 센텀 중이 보시면 1.1등급이고요. 다음 이제 같이 1.1등급으로 좋은 데가 해운대 여중이 1.1등급, 그다음에 해운대 중학교도 1.1등급으로서 이 세 개가 가장 높고요. 다음 이제 해강중이 1.2등급으로 해서 높습니다. 그래서 위치를 이 학교는 등급 높은 요 네 개 정도는 항상 기억해 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센텀 중, 그다음에 해운대 여중, 해운대 중, 해강중 여기가 이제 중학교 등급이 높구나. 그래서 여기 중학교를 보낼 수 있는 초등학교도 잘 보셔야 됩니다. 초등학교를 보자면 또 여기 초등학교를 찍어서 이렇게 등급별로 또 보시면 됩니다. 단지가 헷갈리면 단지를 지우시면 됩니다. 그럼 더 눈에 잘 들어오겠죠? 호재가 헷갈린다? 그럼 호재를 다 지우시면 돼요. 이렇게 다 지우면 이렇게 꺼져서 나오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중학교 학군 간단하게 살펴봤고요.